네, 반갑습니다. 저는 1957년에 태어났고요. 나이는 현재 한 66세입니다. 제 고향은 굴비로 유명한 영광입니다. 어린 시절을 영광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영광은 제가 태어난 곳이 영광 남천리인데 그곳은 좀 이렇게 군 중에서도 번화가에 있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양복점, 양장점, 쉽게 말하면 문구점, 예전에 좋았던 그 중화요리 정육점, 쉽게 말하면 예전에 아이스케이크 만드는 제일 이런 그런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매일 시장도 있던 그런 좀 번화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기서 매일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식품 장사하셨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는 장사하는 덕에 그렇게 허기지거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 초반에는 나라도 가난하고 우리 가정생활도 참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렵게 사신 분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풍요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끊이는 굶지 않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어디 지금같이 뭐 학원에 다닌다거나 뭐 PC방에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동네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또래들하고 매일 뭐 총싸움 칼싸움 하면서 놀았던 기억, 그런 기억들. 그리고 뭐 어머니한테 가서 시장에 가서 돈 용돈 좀 받아가지고 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붕어빵이 10원에 2개였나 그럴 정도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밤늦게 놀고 그런 기억. 또 부모님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들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신경을 못 썼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밤늦게 장사하시고 그래서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버렸는데 제가 조금 처리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처리되기 시작하죠. 그냥 그 당시에 저희는 중학교를 시험을 보고 가는 마지막 세대였어요. 1957년도가, 57년생이. 왜냐면 그 당시 도시에는 교육정책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도시는 평균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실 도시로 진학하려면, 형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도시에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 중학교가 한 군데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3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학교를 합격하려면 3대1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살면서 공부를 제일로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학교 가서 밤늦게까지, 그 당시에는 학교에 뭐 전기도 안 들어온 상태였으니까 분필에 천물을 녹여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여름방학 때도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인생에서 중학교 시험 보고 나서 13살이죠? 처음 이제 인생의 한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 3대1이라는 경쟁을 뚫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같이 인터넷이라는 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합격자를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학교 교문 벽에 이렇게 붙여놓으셔야 되는데 제 수험번호가 그게 들었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당시에 저희 장사하시는 옆집에 어머님과 같이 장사하시는 옆집에 또래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아들은 그날 불합격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아마 제 교훈은 그 당시 한 500원을 주셨나 100원을 주셨나 모르는데 약간 그때 인생에 제일 한일을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형제자매는 3남 1녀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방금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이제 장사가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 때를 써서 강주로 학교를 보내달라 해서 저는 그때 15인가요? 사실 중학교 졸업하면 15살에
광주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제가 처음에 광주로 갔는데, 원한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일단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 아버님이 광주로 데려다 주면서 하숙을 시켰는데, 아마 저희 학교하고는 버스를 타고 갈 정도로 먼 데였어요. 조금 구석지에다. 아마 그때 하숙비가 8,000원? 제 기억으로는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울퉁불퉁하기를 타고 저희 학교까지 갈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쉽게 말하면 상임형사예요. 국가유공자인데, 제가 기억이 지금 생생한 게, 그 당시에는 다 도시에서도 영탄 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밥을 자취를 하면서, 하숙하면서, 자취하면서 막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쌀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이제 싸들고 버스 타고 이제 갖다 주고, 들어가시면 제 아버님이 상임형사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못 계세요. 그러면 쩔룩쩔룩하고 하시잖아요.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님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공부를 잘은 못했지만, 그냥 남들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 고등학생 학생들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막 이랬는데 저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학업에 좀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대학 다닐 때는 시험 전도 시대잖아요. 저희 고등학생이 57년 그때 베이비붐 시대 같아요. 57년, 58년생들이 아마 저희 고등학교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저희 3학년 때 1학년 1반부터 1학년 12반까지 60명이면 3학년에서 700명이잖아요. 엄청 큰 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대학도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 본고사,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1학년 다니죠. 재수를 해서 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그럼 재수하면서 현재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전에 재수를 했어요. 그 당시는 재수 그런 시대가 많았거든요. 대학은 좋고 학생 수는 많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재수를 지금도 하겠지만 마음의 학교도 안 들고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면서 시골에 좀 내려있다가 이제 백안 언니 집에 놀러 온 동생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귀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1년 그 해 다음 해에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동네에서 왔다 보니까 저희 이제 현재 아내가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제 양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거생활을 비슷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24살 때 결혼하기도 전에 큰애를 낳은 거죠. 그래서 동거생 하면서 또 적성도 맞지 않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포기하고 여러 가지 생활전에 좀 뛰어들었죠. 부모님들 도우면서 또 제 나름대로 부모가 좀 도와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장사를 좀 해보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또 둘째를 낳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조금 이제, 좀 사업은 잘 안 되고 부모님 의지하고 사니까 그런 게 좀 안 좋아 보여서 독립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우연히 수원에 도왔는데 수원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 입사시험이 있어가지고 29살에 농협 입사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시흥으로 제가 이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시흥서 이제 주임부터 서기부, 서기 거쳐서 10년 후에 가장되고 10년 또 지나서 지점장 시험에 패스해서 지점장으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전에 초등학교 때 한 번 한 일을 느끼는데 두 번째 이제 승진시험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제가 원하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 한 일을 못 느끼는데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한일이 있겠으냐만은 그 당시 시험장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지업령 관련해서 했던 게 좀 두 번째로 좀 인생에 좀 한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저는 제천이라는 곳이 강원도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거기서 우리 경기도 사람은 제천은 영어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청북도, 단양, 제천 잘 몰랐습니다, 실은. 근데 저희 최영 형님이 이 공양읍 장평리에 조금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어요. 주말마다. 그래서 그 형님을 한 2, 3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도 제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만나면 정이 든다고,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고. 저도 제천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산수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제천에 점점 이제 정이 가기 시작해서, 그리고 형님과 같이 여기 제천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나란히 형제지간에 살자. 이게 자매지간이죠. 여자 청이 바로 이 청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재작년에 언젠가 한번 이렇게 산사태 막 무리가 많이 왔을 때,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천 시내를 제가 알아본 중에 몇천만 원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 건물을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형님이랑, 저는 4층 살고, 형님 3층 살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제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천에 와서, 그냥, 좀 한가하고 여유롭게 이제 36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냥 뭐 텃밭이나 가꾸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다 누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로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내려왔는데 막상 이게 작년 제가 11월 30날 여기 제천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정입신고를 했는데 여기 한 석 달 됐죠. 그러니까, 이거 한 석 달 동안 가까이 놀다 보니까, 이거 좀 이게 지루하다 할까요? 직장생활만 했던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구하니까 뭐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이런 뭐 배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신청도 해보고, 구하니까 또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뭐 서해도 있고, 난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신청도 해보고, 그래서 한번 나도 여기서 그냥 놀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문화생활도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또 여유롭게 뭐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겸사겸사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제천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는 게 영상 자서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을 막 다른 사람도 보겠지만 또 이제 자녀 후세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 부모님이 그러울 때 한 번씩 찾아볼 수 있는 자서전에 남기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물론 손주도 넷이는데 그들에게 정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